안녕하세요. 정진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유의 과향적사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왕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왕유는 성당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성당이라고 그러면 당나라 때 최전성기지요. 시에서도 최고의 성취를 이룬 시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백과 두보도 성당 때의 시인들입니다. 왕유는 200보다 2살 많았고요. 한 해 먼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이란 동년배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예. 왕유의 시는 대충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회화적 성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유는 풍경을 묘사한 시를 많이 썼는데요. 그 묘사가 하도 아름다워서 시를 읽으면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건 왕유가 그림에도 대단한 성취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의 그림을 보면 시적 정치가 느껴진다고 하네요. 물론 현재 왕유의 그림은 남아있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튼간에 왕유시에 회화적 성격이 있고 그림에 시적 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유의 작품을 가리켜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유시의 두 번째 특징은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왕유는 불교에 심취했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불교적 깨달음이나 불교 철학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왕유가 이렇게 불교에 경도되었기 때문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왕유를 가리켜서 시의 부처, 즉 시불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 봤던 이백은 시의 신선이라고 해서 시선, 두보는 시의 성인이라고 해서 시성, 그리고 여기 왕유는 시의 부처, 즉 시불, 이렇게 신선, 성인, 부처 세 가지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왕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작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과향적사라고 했습니다. 과는 들르다, 방문하다 라는 뜻이고요. 향적사는 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지요. 이 절은 당나라 때 그 수도였던 장안 변두리에 있었는데요. 황제가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진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튼 그래서 제목은 향적사라는 절을 찾아가다, 향적사를 방문하다, 향적사를 들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구에서 부지향적사라고 했어요. 부지는 모른다는 말이고 향적사는 절이니까 향적사를 모른다라고 해석되는데요. 시의 내용을 보면 향적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는 모른다, 이 정도의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2구에서는 수리 이분봉이라고 했습니다. 수리는 면리라는 소리고 운봉은 구름 낀 봉우리지요. 그러니까 붙여서 해석하면 면리 갔더니 구름 낀 봉우리로 들어가더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3구에서는 고목 무인경이라고 했네요. 고목은 오래된 나무인데 여기에서는 고목숲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고목숲에 인경,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다 라고 했어요. 붙여서 말하면 고목숲에는 사람 다닌 길이 없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는 고목숲,
원시림 정도를 생성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구에서는 심산 하초종이라고 했습니다. 심산은 깊은 산이라는 말이고 하초는 어느 곳, 즉 어디라는 말입니다. 종은 여기에서는 종소리가 난다라는 말이에요. 붙여서 보면 깊은 산 속에서 왕유가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 어느 곳에서 종소리가 나는가 라고 말한 거죠. 옥구에서는 천성 열위석이라고 했어요. 천성은 샘물소리고요. 위석은 높은 바위를 말합니다. 열은 흐느낀다 라는 뜻이죠. 붙여놓으면 샘물소리가 높은 바위에서 흐느끼는 듯이 들리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육구에서는 일색 냉청송이라고 했어요. 일색은 태양빛을 말하고요. 청송은 푸른 소나무죠. 냉은 차갑다는 말이니까 결국 태양빛이 푸른 소나무를 비추는데 그 빛이 너무 맑아서 푸른 소나무가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7구에서는 박모공담곡이라고 했습니다. 박모는 초저녁을 가리키죠. 공은 빌공자인데 시에서 이 공이라는 글자가 쓰이면 대개 사람이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빌공자의 매산, 즉 공산 그러면 사람이 없는 산이라는 말이 됩니다. 같은 이치로 공담곡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연못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붙여서 보면 초저녁 사람이란 아무도 없는 텅 빈 연못구비에 앉아서 요 정도가 되겠네요. 8구는 안선제동룡입니다. 안은 편안하다이고 선은 참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안선이란 편안히 참선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참선을 해야 편안할까요? 참선에 빠져들면 즉 선정에 들면 편안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안선이란 말은 편안히 참선하며 라고도 하고 선정에 빠져들어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룡이라는 건 악독한 용이죠. 근데 중국에서 용은 신성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즉 동룡 같은 표현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서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독사, 동룡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좀 뜬금없는 말이긴 하지요. 이건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하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선에 빠져들어 악독한 용을 제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제목에서 향적사를 찾아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구에서는 향적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향적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시인이 길을 나섰다. 그러면서 안개 낀 봉우리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목숲을 만났는데 이건 숲에 사람 다닌 흔적도 없다. 완전히 길을 잃은 거죠. 그러다가 사구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종은 절에서 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따라가면 결국 절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절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에 차서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풍경을 또 묘사했어요. 높은 바위를 흐르는 신난물 소리는 흐느끼는 것 같고 햇볕에 반짝이는 소나무는 너무도 맑아서 시린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마침내 향적사를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두 구절에서 초저녁 아무도 없는 연못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참선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향적사를 찾지 못했다면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거기다 사람도 없는 연못, 참 암담한 상황 아닐까요? 거기서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종소리를 따라가서 향적사를 찾아내고 절 구경을 하다가 하루 혹은 이틀 자고 갈 작정도 하고, 그러다가 근처 연못까지 산책을 나와서 참선을 하는 거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는 향적사라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종소리를 듣고 향적사를 찾아낸 다음 향적사에서 참선에 빠져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읊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향적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향적사를 찾아내야만 제1구에서 말한 향적사로 출발하는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또 제8구에서 말한 연못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구의 시작과 8구의 결과는 모두 4구 끄트머리에 있는 종소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4구 끝에 있는 종소리는 이 시의 물리적 중심이자 내용적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이 중심 때문에 시는 앞과 뒤의 표현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상반되느냐? 이후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